네, 아트앤토크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1969년에 개관한 이래 한국 현대미술의 역사와 함께하면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은 그런 곳이죠. 네, 과천관과 덕수궁관에 이어서 2013년도에는 서울관이 개관했고요. 2015년에는 청주관이 개관한다고 해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오늘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에서 만날 아트앤토크 작가는 사회적으로 금기된 욕망을 다소 충격적으로 그리고 강렬하게 표현해내는 장지하 작가입니다. 네, 장지하 작가는 우리 사회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습속되어 온 다양한 금기와 규정에 대해 저항하는 작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작가입니다. 네, 금기시되는 욕망을 파격적으로 표현한 장지하 작가를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아름다운 여인의 뒷모습. 하지만 이내 사람들의 시선은 곧 소녀가 앉은 어항을 향하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게 된다. 묘한 긴장감이 넘치는 아름다운 고문. 곧 불어닥칠 고통과 쾌락 사이의 긴장감을 표현한 작품이다. 이렇게 고문 도구로 이용됐던 오브제들을 이용해 고통과 쾌락이 공존하는 순간을 담아내는 작가는 예술로 금기에 도전해온 그녀, 장지하다. 권력에 대항하고 사회의 금기를 공개적으로 폭로하는 작가 장지하. 보편적 규칙에 노골적으로 맞선 그녀의 작품은 도발적이다. 그렇다고 여성의 시선에서만 느껴지는 이 사회의 불편을 꼬집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불편한 감정을 통해 현실을 마주하게 하는 것. 개인의 감각이 사회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넓은 의미에서 깨닫게 하는 예술이다. 표현의 한계가 궁금해지는 작가 장지하. 금기에 대한 욕망과 예술에 관한 작가의 숨은 이야기를 아트앤토크에서 지금 바로 만나본다. 네, 장지하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 저는 이런 전시관을 처음 와봤어요. 전시관이 19금이네요. 네. 미술관 특성상 그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어린아이 애들이고, 네. 동반해서 그래서 연령 제한을 두게 됐습니다. 그 입구에 써 있더라고요. 19세 이하는 출입을 못하는 미만은. 네. 뭐 전시 제목도 좀 노골적인 게 금기는 숨겨진 욕망을 자극한다라는 제목이네요. 그 2014년 올해의 작가상이 전시인 만큼 미술계라든지 대중들의 기대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관객들 반응이 어때요? 미술 관계자분들하고 일반 관객분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술 관계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작업과 신작의 어떤 그 맥락과 연관관계를 좀 살펴보시는 분들이 많고, 일반 대중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난처해 하시거나 좀 부끄러워 하시거나 그런 반응들이 있어요. 네, 뭐 일부 관람객들은 항의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예, 이전에 어떤 전시들에 있어서는 그 전시 공간에 이제 항의를 하시기도 하고, 뭐, 온라인 사이트에 좀 악성 댓글을 좀 남기시기도 하고. 네. 그러면요, 작가님이 항의할 만한 작품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분들이 좀 잘못 받아들이시는 걸까요? 잘못 받아들이신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냐면은 제가 하는 작업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터부시하는 대상을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표면 위로 이제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작품을 처음에 이제 보게 됐을 때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요소들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훨씬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좀 오해도 받으시는 게 뭐 일부러 저렇게 작품 하는 거 아니냐, 노이즈 마케팅이나 뭐 옐로 마케팅 아니냐, 그런 오해도 좀 받으신다고 들었어요. 예, 저는 초반에 좀 그런 얘기들을
뭐 듣기도 하고 또는 저 스스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질문을 던져야지 되는 또 이렇게 제몫이기도 하고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불편해한다라고 하는 그 대상들 그리고 그런 일종의 어떤 그 작동이 되는 어떤 기제들 이런 네. 것들을 좀 살펴봐야지 되는 게 제 작업에는 굉장히 필요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작가 하면은 또 작품으로 인정을 받고 해야지 보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 오해를 받았을 때 뭐 힘들거나 속상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조금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그게 이제 이후에 작업으로 제가 증명해 보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작가나 관객 둘 다에게 좀 시간이 필요한 네. 때가 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평론가님 어떠세요? 그 일반인으로서는 외설이냐 그 예술이냐 그 경계가 좀 어렵기도 하고 한데 장지하 작가님 작품 어떻게 감상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뭐 저는 미술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외설이라는 생각은 안 들고요. 외설이라고 하면은 참 그 난잡하게 사람의 성욕을 자극하는 무언가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일반적인 관점에서 봐더라도 이게 성욕을 자극한다는 느낌은 들질 않아요. 근데 그런 건 있겠죠. 뭐 시각적으로 몇몇 작품이 좀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 아까 네. 우리 장지하 작가님도 얘기하셨듯이 그런 건 있을 수 있는데 네. 외설은 아니고요. 오히려 이 작품이 사회적 관점에서 개인의 주체가 돼가지고 사회적 지점과 무슨 네. 의미를 펼치려고 하는지 이 지점을 읽으려고 하면 아마 응당 수긍될걸요. 아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재밌는 요소가 많은 작업이에요. 네. 지금 여기 전시된 작품이 국립현대미술관 2014 오늘의 작가상 후보에 오른 작품이잖아요. 예. 처음 연락 받았을 때 어떠셨어요? 솔직히 네. 되게 의아했어요. 왜 나를 막 그런? 네. 아 근데 진짜 왜요? 왜? 저요? 왜? 언니? 이러면서 추천 누가 한 건데? 오 추천하신 거예요?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한 번도 어떤 이를테면 어떤 우리나라 현대미술 안에서 어떤 대표성을 지닌 작가라고 생각을 해본 적도 없었고 또 아시겠지만 사람들의 어떤 취향이나 기호나 네.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그런 작가는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생각이 조금 가장 먼저 들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의 그 올해의 작가상이 가지는 어떤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그 상징성에 제가 이제 부합하는가에 대한 의구심 뭐 그런 것들이 좀 작가는 그 전에 전시를 많이 하시고 얼마 전에 뉴욕도 갔다 오시고 하는 거 봤는데 작가는 그냥 작업을 할 뿐이죠. 네. 근데 그 작업을 간헐적으로 전시를 통해서 보여주면 우리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미술계 용사하시는 분들은 보고 있다가 평가도 하고 비평도 하죠. 근데 작가는 그거를 우리만큼 체감을 하지 못해요. 작업에만 열중하니까. 근데 그 말씀은 맞는 것 네. 같아요. 네. 근데 사실 대표성을 띠기 때문에 네. 그래도 누군가에 의해서 또 이렇게 추천이 됐고 또 많은 공감을 얻게 된 거고 전시를 하게 된 거죠. 뭐 의외였지만 그만큼 기쁘셨을 것 같아요. 제가 기뻤던 이유는 네. 상금? 솔직하게. 아니요. 그 작가들은 자기 머릿속에 아니면 자기 이제 수첩 속에 네. 남아만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는 실현될 수 없는 작품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그거는 어떤 기회나 장소나 예산이나 뭐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실현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제가 한 5, 6년쯤 전에 스케치를 하고 그거가 그냥 스케치인 채로 실현할 수 없었던 작업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 그 올해의 작가상 소식을 듣고서 이 컨디션에는 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제일 저를 좀 흥분시켰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방송이 나올 때쯤이면은 발표가 되잖아요. 어떻게 네. 예상하세요? 아니요. 충분히 즐기면서 했기 때문에 네. 좀 원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지금은 그런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아요. 네. 근데 좋은 결과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네. 네. 근데 그 후보에 오른 것만으로도 굉장히 그럼요. 그럼요. 영광스러운 그렇죠. 거죠. 네, 그럼요. 우리나라 작가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문의 영광이에요. 네. 그런데 어쨌든 그 4명 중에 1명 들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네. 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작품이길래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지. 그래서 저희는 전시장을 둘러싸고 있는 네. 이번 전시의 메인 작품이라고도 할 수 있죠. 아름다운 도구들, 되게 낭만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이번에 신작으로 이제 발표하게 된 아름다운 도구들 3고요. 네. 그 소제목으로 이제 브레이킹 휠이라고 제목이 잡혀져 있어요. 근데 이 브레이킹 휠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중세 시대의 굉장히 대표적인 고문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커다란 이제 마차 바퀴에 사람을 이렇게 묶고 그 마차의 지름 밖으로 나와 있는 신체를 도끼나 칼로 찍어가지고 사형시키거나 아니면은 불구를 만드는 그런 고문법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마차 바퀴만 보면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었는데 그게 엊그제까지 뭐 내가 타고 다니던 마차가 내 몸을 재단하는 일종의 도구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서 제가 수집을 한 그 마차 바퀴들을 마치 외발 자전거처럼 네. 구조물을 만들고 그 바퀴의 사이드에 데코레이션된 그런 깃털들을 이제 꽂아놨어요. 12명의 그 퍼포머가 각각의 그 기구에 올라가서 바퀴를 이렇게 굴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바퀴에 달려있는 깃털이 의자 안장에 이제 구멍이 뚫려 있어서요. 바퀴를 굴릴 때 여성 퍼포머의 이제 음부를 그 깃털이 계속해서 이렇게 스치게 되는 작업이에요. 그 오프닝 때 반응은 어땠어요? 즉, 그 오프닝 리셉션 때 퍼포먼스가 이루어졌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오프닝 퍼포먼스는요. 네. 그 12명의 그 퍼포머들이 그레고리안 성가 같은 종교적 네. 음악과 그다음에 그 충북 음성에서 전해져 오는 그 노동요의 어떤 가사를 이렇게 결합을 해서요. 그 노래를 이렇게 돌림 노래로 부르게 돼요. 네. 근데 점점 바퀴를 이제 굴리는 속도가 빨라지고 노래를 부르는 노래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장 클라이막스로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서 순식간에 딱 모든 것들이 이렇게 멈추게 되는